안녕하세요. 채채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서 이렇게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트레일 역사에 살아있는 전설이신 심재덕 선수님 모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거제 촌놈이고요. 거제도에서 살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채널에 또 불러주셔가지고 인사할 수 있게 돼가지고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광을 구독자분들한테 돌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유튜브를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심재덕 선수님 되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흥분되는 상태입니다. 오늘 여기 문경 트레일이라는 대회가 첫 회 열리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문경 레전드 트레일이라는 대회 현장입니다. 이곳이 심재덕 선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곳이라고 해요. 백두대간 산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살아있는 전설로서 이 걸어오신 도전의 길을 이어받아 이제 우리 후배들이 같이 이제 레전드의 길로 함께 가자 해서 만들어진 대회라고 하는데 이 문경 요 주변 한번 자랑 좀 해주세요. 제가 어릴 때 태어나고 자라고 뛰어놀던 곳이 문경 백두대간 능선이죠. 이쪽 문경은 뭐 많이 넘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능선에서 뛰어놀고 또 자라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의 뭐 목표라면 목표, 꿈이라면 꿈, 대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장소도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문경에서 대회를 이렇게 치르게 됐고요. 관문이 있잖아요. 네. 영남에서 한양으로 향하는 이 길을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이곳에서 달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또 즐거운지 그것을 만끽하면서 뛸 수 있는 것들을 저만이 아니라 많은 트레일 러너들이 이렇게 즐기고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대회를 개최하게 된 거죠. 네, 저도 오늘 21km 종목에 출전을 해서 주울산을 갔다 왔는데 지금 딱 단풍 시즌이어서 엄청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참가자분들이 이 주변에 이제 트레일의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처음 시작하기에 앞서 심재덕 선수님 너무 유명하시고 너무 레전드이신데 새내기 트레일 러너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이력을 간단하게 정말 어마어마한데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심재덕 선수님, 우리나라 최초 마라톤 섭3 100회를 달성을 일단 100회를 하셨고요. 현재까지 누적 섭3 기록만 300회 이상. 그리고 런생 기간만 올해가 33년 차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네, 33년 차. 2005년에 일본 하세츠네 산악 마라톤에서 7시간 54분이라는 역대 최고 기록으로 우승하신 이력이 있으시고요. 또 2006년에는 MMT 100마일 대회에서 저희 채널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데 미국의 칼 멜츠 선수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제일 유명한 선수분이 있으셨는데 그 선수를 제치시고 17시간 40분 45초로 그때 우승을 하셨던 진짜 네, 맞아요. 진짜 말을 하면서도 믿겨지지가 않는 그런 이력들이신데 국내를 막론하고 현재까지도 최고의 정상 자리에서 입상권 선수로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수님이십니다. 진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이세요. 덜덜덜덜 떨리는데. 오늘 심재덕 선수님하고 이제 다양하게 이야기를 이제 해볼 텐데, 제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1992년에 기관지 확장증 판정을 받으셔서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계기가 되셨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세션이나 뭐 코칭이나 정보를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을 텐데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신문이나 아니면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됐던 내용인데요. 질병명으로는 기관지 확장증. 네. 그래서 숨쉬기가 힘든 과정을 수술해서 이렇게 회복하는 것보다는 달리기를 통해서 진짜 숨이라도 한번 편하게 쉬어보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제 맨 땅에서 헤딩을 하듯이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는 이렇게 달리기
인구가 많지도 않았고 뛸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이 없었죠. 대회를 참가한다고 해봤자 전국적으로는 한두 개 정도의 대회만 이렇게 있어서 운동을 해가지고 꿈을 펼친다거나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는 것들이 그냥 낭비? 필요 없는 가치? 그렇게 이제 느껴질 시절이었는데 누가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혼자 체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온 게 벌써 이제 33년 된 거죠. 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시계가 있지도 않았고 내가 어느 정도 달리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척도 같은 것도 없으셨을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체크하면서 달리기를 하셨어요? 대회장에서도 마찬가지 기록칩이라고 나온 게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수기 작업으로 기록도를 체크를 했었고 감으로 지금 내가 이 정도 뛰었을 때 풀코스 기록이 얼만큼 나오겠다 염두에 두고 그렇게 연습이나 대회 때 하게 된 거죠. 일지를 굉장히 성실하게 빼곡하게 많이 작성을 하셨던데 그 권수도 엄청날 것 같아요. 지난 훈련이라든가 뭐 대회 기록, 신체적인 이렇게 변화들, 뭐 부상 일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록한 지 97년도부터 했으니까 28년째 이제 9번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속도라든가 거리라든가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다음에 뛰어야 될 그런 대회에서의 기록 산출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예전에 내가 얼마큼 연습을 했고 얼마나 빨리 달렸고 그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훈련 일지를 작성하게 된다면 분명히 나중에 그것은 자신의 실력 향상을 위한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매일 일지를 쓰고 있어요. 워치가 있는데도. 네. 와, 이 부분은 진짜 후배들도 본받아서 따라하면 굉장히 좋을 그런 습관인 것 같아요. 바둑에서는 복기라고 하는데 이제 대회를 갔다 와서 요번에는 어떤 것은 좀 잘 됐고 또 부족했고 뭐 실망했고 하는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또 메모를 하게 된다면 두 번 그런 시행착오는 겪지 않을 거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회 때마다 그 대회에 대한 메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해요. 레이스의 그런 전개 그런 것들을 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레이스를 준비하고 임할 수 있어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지금 다 받아 적으세요, 선생님들. 받아 적으셔야 될 주옥 같은 말들이 지금 막 술술술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요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냥 성실함과 근면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선생님 그 직장도 굉장히 장기간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운동 패턴이나 이런 일과가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고 또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일과를 아침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회사는 사실 제가 18살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39년 다 돼 가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이 제일 좋더라고요. 새벽에 4시 50분 지금도 일어나서 거실에서 몸 좀 풀고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제 자신이 저를 평가할 때도 좀 부지런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계절에 따라서 훈련하는 장소는 좀 다양한데 산을 갈 때도 있고 운동장에서 10km 내외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뭐 다 똑같잖아요. 네. 일단 출근해야 월급에 돈이 꽂히니까 열심히 회사에 충성을 해야 되고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에 운동할 때가 있어요. 한 일주일에 2번, 많으면 3번.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은 운동을 안 해요. 좀 이따 하지,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럼 미뤄지더라고요. 그런데 점심시간은 딱 1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밥 먹지 않고 운동 30분, 40분을 하고 씻고 일하러 딱 가면은 그게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없고 부족하고 할 때 오히려 더 시간을 귀하게 쓸 수 있고 짧은 그 시간이지만은 런닝머신에서 하고 싶은 짧은 스피드 연습을 또 할 때는 점심시간이 운동의 효과는 아침보다는 더 좋아요. 하루에 뭐 예전에는 3탕을 다 했지만은 지금은 2탕도 잘 안 해요. 많이 한다고 실력이 많이 느는 것도 아니고 적게 한다고 실력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랐으면 적절하게 운동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유지된다. 그게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터득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녁 시간 같은 경우는
집에 와서 소일거리 하면서 평균 뭐 11시 반 그 정도 되면 이제 잠을 자죠. 듣기만 해도 선수님의 그 일상에 나쁜 것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생님들 받아 적으셨어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가지 종목을 계속 이렇게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러닝 붐이 불고 있고 또 몇 년 전에는 뭐 캠핑 붐이 불기도 하고 등산 붐이 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의 이제 흐름이나 주변에서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으셨을 텐데 선수님께서도 다른 스포츠를 하실 기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셨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저도 동그란 거 다 좋아해요. 공도 좀 잘 차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제일 잘 하는 게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해서는 달리는 거에 대해서는 자꾸 까먹더라고요. 뭐 이제 특히 공을 찬다고 하면 쓰이는 근육이 다르니까 몇 번만 안 차도 다음날 통증도 있고 피로도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쓰이는 근육이 다 달라서 그런데 달리는 쪽으로만 계속 한쪽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 경쟁력도 있고 네. 또 재미도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그래도 달리기가 제일 무난하다, 잘한다 그런 것들을 좀 느꼈고 새길로 빠졌던 것은 철인 3종 네. 그걸 했었는데 대회 가서 3등 이내에 입상은 다 할 정도로 뭐 수영, 사이클, 달리기까지 다 종합적으로 잘 되게 됐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클도 많이 위험하고 또 네. 제가 제일 취약점인 수영에서 중간 이상 나오더라도 그 길로 가기에는 좀 걸림돌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철인보다는 제가 더 잘하는 경쟁력이 있는 트레일을 이렇게 대회에 많이 나가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선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선수님이 잘하는 것에 대한 재미가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한 요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제 생각이? 정답이에요. 이거는 뭐 네. 저만이 아니고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운동을 통해서 성취감 그런 것들이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에서 더 많이 이렇게 느꼈고 제 능력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고 뭐 시상이라든가 입상 기록 그런 것들이 제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좀 들고요. 당근의 효과? 훈련에서 책직을 많이 가해야만 그 당근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운동이기도 한데 그거에 너무 뭐 집착은 아니지만은 네. 그런 성취감들이 그 속에 있어서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운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성장하는 그 재미를 정말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본인 스스로의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고 계속 가게 된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선수님의 이력을 좀 찾아봤을 때 마라톤 서브3 300회 이상이라는 게 상상이 잘 가지 않을 정도의 그 숫자인 것 같아요. 그 300회 이상을 하려면 1년에 뭐 10번을 해도 30년이 걸리는 시간인데 1년에 10번이면 거의 매달 마라톤을 나가신 거였던 건가요? 그렇죠. 달리기를 시작하고 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풀코스를 완주를 했고 2000년대 이후로는 대회를 좀 많이 나갔죠. 그래서 서브3를 100회 하는데 14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는 4년 반 만에 또 100회를 했고 그 다음에 또 4년 반 만에 이렇게 100회를 했고 해서 300회가 넘었는데 한 해에 제가 보니까 많이 이렇게 대회 나갔을 때는 27번 풀코스를 뛰어서 다 서비스를 물론 했고 우승을 17번이나 했더라고요. 뭐 2, 3등 한 건 말고. 네. 그리고 2, 3등은 말고 예. 1등만. 예, 뭐 서브3만 하려고 했거나 규모가 작은 대회에서 우승을 하려고 했으면은 그보다 더 많은 실적 채우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보다 실력이 좋은 선수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뭐 마음으로 큰 대회이거나 아니면 잘 뛰는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에 많이 참가를 했어요. 물론 뭐 그때는 많이 얻어 터지고 3, 4등 뒤로 많이 밀렸지만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됐고요. 철인이나 트레일런을 하지 않았으면은 뭐 500번은 좋게 되지 않았을까. 긴 거리를 하다 보면 울트라 하다 보면 풀코스는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놓치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풀코스에 대한 할 수 있는 능력 해야 되겠다는 마음 있어요. 그래서 비수기 때는 장거리 연습 겸
또 스피드 연습 겸 해서 올 겨울에도 연습 잘해서 내년 봄에 동아 마라톤 신청이 됐는데 거기서 또 나름대로 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 다해서 준비할 거예요. 와, 너무 대단합니다. 이 뭔가 패기와 열정이 마구마구 느껴지는 게 선수님 이 표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빈집털이라는 표현 혹시 아세요? 아, 네. 빈집털이를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 큰 대회에서도 기록이 낮게 나오든 등수가 낮게 나오든 도전하고 펀치해서 획득하는 건 또 획득하고 또 나아갈 건 또 나아가고 하시는 모습이 진짜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젊은 세대에서 그 빈집털이를 노리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입상의 경험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런 작은 대회에서.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날에 대회가 이렇게 있으면 상금을 보거나 아니면 더 좋은 대회를 찾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선수들도 저 많이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금보다는 경쟁을 해서 제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회를 진짜 많이 찾아다녔어요. 어찌 보면은 그게 뭐 바보 같은 짓이 될 수도 있어요. 쉬운 대회 가서 상금이 더 많은 데에 가서 그거를 따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또 최대한으로 달릴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느샌가 모르게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뭐 그런 상위권 주자들하고도 견주어도 꿀릴 거 없는 뭐 그런 상태까지 이렇게 성장하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나를 성장시키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고 선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를 발전시켜 나가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거를 다 헤쳐나가실 수 있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잔뜩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영감을 크게 받아서 너무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요, 선생님들. 300번이 넘게 이렇게 뛰면서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제 실력이 그만큼 미치지 못한 부분인데 다른 데는 웬만하면 이렇게 우승을 다 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동아경주 대부분 뭐 우승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은데 유독 이제 동아일보 서울 마라톤하고는 인연이 좀 없었어요. 제일 잘 뛰었을 때도 3등밖에 못했어요. 그게 하나의 약간 하고 싶은 우승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뭐 꿈이 있는데 기회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아직 뭐 기회는 남아 있지만은 저는 항상 뭐 대회를 이렇게 참가하면서 목표가 있어요. 항상 목표를 1등으로 정하고 준비하고 꼴이 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한다. 그 나머지 결과는 신의 영역으로 이렇게 두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감사하고 또 만족한 것에 대한 그런 행복감 뭐 크다고 이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동아 마라톤은 언제 우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출전합니다. 저도 가요. 동아 마라톤 기다려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선수님 이력이 굉장히 다양하고 특이하고 놀랍고 경악스러울 정도까지 막 한 것이 되게 많은 게 풀코스 우승을 토요일, 일요일 연달아서 하신 적도 한 회가 아니라 무려 그러니까 3번, 6번의 우승을 그런 식으로 하신 적도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이제 울트라 마라톤을 좀 잘 뛰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뭐 한 번만 달려도 뭐 인간 승리의 드라마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이제 실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토요일도 연습을 하고 일요일도 연습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토요일도 풀코스 신청, 일요일도 풀코스 신청. 천천히 뛴 것도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토요일도 우승을 하고 일요일도 우승을 하고 그때만 해도 젊으니까 좀 회복도 좀 잘 되고 토요일날 뛰어도 뛴 것 같지도 않고 다음날 뛰어도 괜찮을 만큼 그만큼 이제 뭐 건강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대회를 6번을 네. 우승을 했어요. 진짜로 1등, 2등은 말고 1등, 2등 말. 1등, 2등 빼고 2등, 3등 안 쳐져요, 안 쳐져. 제가 뛰어보니까 풀이 쉽고 하프풀이 더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왜냐하면 짧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근육의 피로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프풀 우승은 기억은 잘 없어요. 어쨌든 짧은 것보다 저는 긴 거리를 더 이렇게 선호하기 때문에 풀풀 우승했던 것은 6번. 지금도 뭐 저 말고도 다른 분들 완주는 이렇게 하시는데 2번 다 우승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선수님이 달리기를 하시면서 내가 좀 더 남다르게 하시려고 하신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풀코스를 토요일에 접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남다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는 혹시 의도적으로 하나의 어떤 이력을 위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나의 이제 성장이나 나의 가능성의 확인차 하신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이력을 만들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처음에 풀코스를 뛸 때도 서브3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3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서브3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뛴 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횟수가 많이 되네 하다 보니까 이제 100번이 채워지더라고요. 풀코스 뛴 것도 보여주기 위한 또 만들기 위한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놀라는 거예요. 이름이 전날도 있었냐 다음날도 있네? 이거 동명이인이 아닌가? 뭐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증명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뭐 그런 게 가장 컸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풀코스는 짧은 거리라고 하고 50km 미만은 짧은 거리예요. 풀코스는 짧은 거리로 이렇게 칭하는데 긴 거리를 뛰기 위한 연습 차원에서 풀코스 대회도 나간다. 그리고 더 긴 뭐 울트라 트레일 같은 경우도 그 연습의 차원에서 풀코스 대회를 주로 이렇게 참가하는 게 도랑치다가 가지 한 마리 잡은 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일이라는 분야 그리고 울트라 트레일이라는 그 분야는 어떻게 하시게 되셨던 거예요? 풀코스를 뛰다 보니까 평지 같이 가다가 오르막 되면 제가 뒤로 좀 처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오르막을 어떻게 좀 더 빨리 뛰어갈 수 있을까 고민한 게 그러면 산은 오르막이니까 산에서 한번 뛰어보자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산에서 연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도로도 잘 뛰고 산 대회가 처음에는 금수산 산악 마라톤인데 거기에 있어서 산은 어떤 맛일지 참가하게 됐고 그때는 25km 그다음에 북한산 산악 마라톤이 뭐 18.7km 그렇게 대회가 있어가지고 뛰어보니까 잘 되네 나한테 이런 재주가 있었어 그것도 동기부여가 참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긴 거리 하다 보니까 50km, 뭐 70km, 뭐 100km, 또 100마일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다른 선수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코스에서 비전 한번 펼쳐보자라는 그런 게 좀 강했어요. 어느 정도 달리기를 하고 나서 저에게는 목표가 3가지가 생겼는데 그중 하나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 그거였어요.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 이후였고 이봉주 선수가 애틀란타에서 은메달을 땄고 그러다 보니까 2시간 30분 좀 넘게 이렇게 뛰는 그 실력을 가지고 무슨 세계 최고가 되고 기록을 내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장르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했던 게 산으로 가면 괜찮겠구나. 산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그때 이제 트레일 러닝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 기회에 또 해외에 갈 수 있는 티켓도 얻게 되고 그렇게 이제 해서 원정을 가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해외 가는 어떤 길도 많지가 않았을 것 같고 정보도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정보들은 어떻게 찾으셨어요? 처음 갔던 그 일본 쪽으로 대회를 이렇게 보면 대한산악연맹 서울 지부라고 해야 되나? 서울산악연맹 거기서 이제 그 도쿄 산악연맹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였었는데 제가 북한 산악 마라톤 우승을 하고 이제 교류를 한 거죠. 우리 선수 너희 대회 가서 뛰게 하고 일본 선수들도 한국에 가서 뛰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 대표로 일본 대회를 가게 됐는데 그 전에 뭐 저보다 먼저 트레일을 하셨고 잘 뛰셨던 남궁만영 형님 그분이 대회를 다녀오셨고 해서 그분한테 이제 대회 정보를 얻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 원정을 다니게 됐고 혼자 그렇게 그 길을 열었다고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고 뭐 예를 들자면은 비행기표도 그때는 끊는 방법도 없었고 현지 도착해가지고 대회장까지 가는 루트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동생이 둘이 있는데 그 동생 둘이 역할이 진짜 컸어요. 막내는 이제 여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뭐 티켓팅이라든가 도착해서 대회장까지 가는 길 같은 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 밑에 동생은 통역으로 많이 갔어요. 따라갔어요. 아무튼 마음만 있으니까 모든 길은 열리더라고요.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 뭐냐 하면 원정 대회를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갈 수 없어, 희망이 없어. 그렇게 그냥 막아버리면은 도전할 수 있는 길은 평생 열리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제가 어느 대회든지 가고 싶어 했을 때는 이런저런 사람들,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그 길이 다 열리더라고요. 앞으로도 뭐 저 말고 어떤 분들이든지 용기만 있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또 이루고 싶은 거, 달리고 싶은 대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은 열린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수님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길은 열릴 것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네. 근데 요즘에 러닝 붐도 굉장히 많고 또 덩달아서 트레일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진 건 사실이나 트레일이 조금 무섭다고 도전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트레일을 이렇게 처음에 접하면 두렵죠, 당연히. 가보지 않고 또 경험해보지 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분명히 앞섭니다. 저도 처음에 내리막은 좀 무서워서 항상 이제 수비형으로 달리게 되는데 뭐 당연하죠. 근데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경사가 좀 많이 진 데에서도 몸이 앞으로 쏠리는 예각으로 또 자신감 있게 이렇게 레이스를 펼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트레일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다른 경험이 많은 선수들과 같이 달려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이건 못해요. 중요한 것은 단시간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때는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 오래 가지 못하니까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달리기 문화가 있어?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맞아요. 이 좋은 이 환경 또 다양한 지형 코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자기의 취미로 성장의 한 방편으로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커요. 제가 선수님이라면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오르셨고 그 경험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라면 계속 이 레이서로서 도전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었는데 또 도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잘해야 본전, 잘못하면 마이너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거든요.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모든 분야에서 박수 칠 때 떠나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뛸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한 번은 세계 최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제 꿈은 뭐 계속 세계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이 있어요. 뭐 엘리트 분야에서는 뒤로 좀 밀린다고 해도 그 나머지 뭐 연령대라든가 아니면 제가 추구하는 방향 거기에서도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꿈이죠. 용기, 비전 뭐 그런 동기부여들이 아직까지도 제가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묻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뛸 거냐고. 중요한 것 같은데 뉴욕타임즈 거기에 이제 마지막 기사 인터뷰에 기록했던 건데 제가 죽어야 끝이 난다고 그렇게 이제 기술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달릴 수 있는 신체가 된다면 뭐 그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달릴 거예요. 꼭 뭐 1등이 안 되더라도 만족만 한다 하더라도 저는 달리는 것에 대한 행복 또 그런 기쁨, 뭐 희열을 이 속에서 누리면서 오래오래 달리는 분들 또 응원하고 함께 갈 거라고 마음으로 이렇게 다지고 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선수님의 말씀대로 뭔가 내가 재미를 계속 추구하고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선수님하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이 아직도 굉장히 달리기를 사랑하고 계시고 아직도 본인 스스로가 달성하시는 것에 재미를 굉장히 크게 느끼시는 분이시라는 걸 너무 크게 오늘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더 재밌는 달리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심재덕 선수님하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하루 살면서 늘 제 속에 있는 것, 감사,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펼쳐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심재덕이지만은 저는 거제 촌놈을 더 좋아해요. 닉네임. 그래서 주로 해서 만나면 거제 촌놈 화이팅 하면 저도 화이팅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코스 같은 경우는
GPS 시계가 있어가지고 길을 잊어버려도 다시 뭐 되돌아오고 하기가 가능한데 그때는 시계가 없었어요. 무조건 마킹으로만 빨리 센스가 좀 있어야 길을 안 잊어버리고 계속 진행을 하는데 리본이 어떤 건지 또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막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캐치를 해야 돼요. 저도 산을 많이 타고 방위 감각도 좋곤 한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정말 난처한 경우도 좀 있었고 대회를 망친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뭐 시계가 있으니까 그럴 우려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 원정을 다니게 됐고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GPS 기능 시계는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못 하고 네. 앞으로 그런 게 뭐 나올까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감으로